오늘 뉴스 집중은 폭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더워도 너무 덥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36도 가까이 치솟고 있고 밤에도 유례없이 열대야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의 원인과 전망을 김성환 기상전문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김 기자 보시기에 지금 폭염이 노약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만큼 그 정도 수준입니까? 서울은 지금 사흘째 35도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약자들은 피로가 누적되는데요. 그럴수록 온열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폭염을 보이지 않는 살인자, 네. 지금 수준이 딱 그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연일 최고 기록을 지금 경신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어떻습니까? 어제 서울이 35.7도까지 올랐는데요. 조금 전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서울의 기온이 오늘도 35.7도까지 올랐고요. 이 시기에는 오후 5시까지 기온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서울뿐 아니라 중부 내륙 대부분과 남부 지방은 35도 안팎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네. 폭염경보와 주의보는 강원 영동과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 관측 기온이 35.7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기온은 잔디밭 위에서 바람이 잘 통한 데서 측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제 기준에 따라. 네. 실제로 도심에서는 사람의 체온이 36.5도보다 더 올라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특히 노약자가 주의해야 됩니다. 폭염에 피로가 누적되면은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는 피해가 이제 속출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물을 자주 마시고 직사광선을 피해야 됩니다. 가급적 냉방이 되는 무더위 쉼터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폭염도 기승이지만 밤마다 열대야 때문에 아주 힘든 네. 밤을 보내고 있거든요. 네. 올해 유독 더 심한 것 같아요. 열대야 기준은 밤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현상인데요. 네. 지난밤 서울의 최저 기온이 26.5도였습니다. 기준을 훨씬 웃돌았는데요. 올해 열대야는 거의 기록적인 수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더위가 심했다는 1994년에는 못 미치지만 1994년 이후 가장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0년간 서울에 열대야가 나타난 날은 여름 내내 평균 8.2일이었는데 지난해에만 이미 열흘 됐고요. 이달 들어서는 계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열대야는 습도가 높은 해안가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도심에서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낮 동안 열기를 흡수한 뒤 쉽게 식지 않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더욱 심해집니다. 이 빌딩 숲의 열이 갇히는 소위 열섬 효과가 도심 열대야의 원인입니다. 네. 폭염이 절정기라고 했는데 그럼 이런 폭염이 찾아온 배경은 어떤 겁니까? 올해 폭염은 지금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북반구 전 지역, 그러니까 북미, 유럽, 중국에서는 열파로 연일 40도를 오르내리고 있죠. 네. 위성 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록적인 폭염의 원인은 중국 북부에 머물던 뜨거운 공기 덩어리가 어제부터 한반도 쪽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이 바람을 타고 또 태백산맥을 동풍이 넘어오면서 더욱 가열돼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강원 영동보다 5도 이상 기온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이 태백산맥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런 뜨거운 공기가 만들어진 원인은 지난달 하순에 태평양 쪽에 대기의 흐름을 막는 변칙적인 기압 배치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상학에서는 이를 저지고기압, 블러킹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태평양 쪽에 저지고기압이 생겨 공기가 원활히 흐르지 못하자 동아시아 곳곳에서 더운 열기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저지고기압은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 곳곳에 생겨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상학자들은 이 저지고기압의 발생 원인을 지구온난화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를 초래했고 지금의 폭염을 만들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폭염과 열대야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오늘이 35.7도, 내일도 서울은 35도까지 가고요. 주말 내내 이 정도의 수준의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금 소나기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뜨거운 공기가 한반도를 완전히 가두면서 소나기 구름도 사라졌는데요. 일요일부터는 점차 이제 소나기 구름이 생겨나면서 33도 수준으로 다음 주 월화까지 네. 폭염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또다시 중국에서 더운 공기가 밀려와서 폭염이 33도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환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